설마 했던 1000명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자 이틀 연속 최다 기록입니다.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마지막 3단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단계가 되면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업점이 문을 닫아야 되고 10명 이상 모일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확산을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면서 3단계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불가피하다면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030명.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1개월 만에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였던 2월 29일에 909명을 100명 이상 뛰어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에선 서울 중구 전력공사 고객센터와 관련해 15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교회, 요양원, 음식점 등 전방위로 번지면서 7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216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검사 건수에 대비한 확진자의 비율인 양성률도 4.16%로 어제 2.46%에 비해 크게 올라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다가도 방역 강화 조치로 확산세가 꺾이던 지난 1, 2차 유행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금이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중대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응을 집중하여 코로나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전면 봉쇄에 준하는 3단계가 실시될 경우에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단 2.5단계의 효과를 며칠 더 지켜보되 언제든 3단계로 올릴 수 있는 준비 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일상생활 전반이 마비되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독서실과 미용실, 백화점 등 제한적으로 문을 연 시설들도 일괄 폐쇄되고 국공립시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10명 이상은 전면 금지, 등교 수업도 원격 수업으로 바뀌고 대면 예배는 물론 스포츠 경기도 모두 금지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필수 인력을 뺀 전원이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단계와 2.5단계에서 전국 13만 개로 추산되는 영업 중단 시설이 곧바로 50만 개로 늘어납니다.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당장 3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단계 올렸는데 국민들 거기서 가능한 데만 다니지 이래버리면 더 중요한 건 국민들 동참 안 해버리면 100단계로 올려도 아무 성과가 없어요. 정부는 우선 이번 주 초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좀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동시에 언제든 3단계로 올릴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는 작은 모임과 가족 만남도 위험하다며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마스크를 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선 내일부터 진단검사가 대폭 쉬워집니다. 150여 곳에 설치되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미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
네,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에 있는 게 임시 선별진료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파란 천막이 바로 서울시가 오늘 새벽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이런 임시진료소가 150곳 설치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3주간을 코로나19 집중 검사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진단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무증상, 잠복 상태의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 감염고리를 끊자는 계획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 와서 이 휴대전화번호만 제시하면 누구나 검사를 익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PCR 검사법에 더해서 타액검사, 신속항원검사 이렇게 두 가지 검사법이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훨씬 많은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확진이 되고도 병상이 없어서 집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정부가 다양한 병상을 7,000개 정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병상 확보를 미리미리 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먼저 13개 정도 남은 중환자 병상을 287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외에 민간 의료기관 2곳을 통해 중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하고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감염병 전담 병상 2,000여 개,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병상 4,900여 개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매일 1,000명씩 나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기존 병상까지 합쳐 모두 10,000개의 병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 환자만을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병상뿐 아니라 의료 인력도 늘어납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같은 공공의료 인력 280명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가 모집한 개원이 550여 명도 선별진료소에 투입되고요. 간호사 493명, 임상병리사 180명도 치료 현장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긴급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로 쓰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계획대로 병상도 의료 인력도 빨리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2.5단계로 올렸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시민 검사라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렸던 강릉 아레나의 주차장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로 바뀌었습니다. 검체 채취를 위해 10동의 텐트가 설치됐고 차량이 하나둘씩 텐트 앞에 들어와 멈춥니다. 자동차 안에서 문진부터 발열 체크, 검체 채취까지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진료소입니다. 혀 내밀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소리 됐습니다. 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전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지금 오후 4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어느 시민이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꼭 받아서 빨리 조기에 차단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민 대상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건 강릉시가 처음입니다.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문화원의 기타 강습과 목욕탕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과 나흘 만에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미 2.5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반격의 D-Day가 시작됐다. 미국 백악관의 백신 개발 등을 담당해온 초고속 작전팀의 책임자가 코로나19 백신의 본격 수송 작전이 시작됐다며 한 말입니다. 미국은 이르면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백신이 반격에 성공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용기에 포장돼 임시 보관 장소로 옮겨집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미국 내 본격 이송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은 미국 미시간주 화이자 본사와 위스콘신주 보관시설을 출발해 월요일부터 사흘에 걸쳐 미국 전역에 지정된 의료기관 636곳에 배송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안된 용기와 운송 장비가 쓰입니다. 운송 트럭들의 위치와 온도는 분 단위로 추적됩니다. 이번 공급량은 290만의 분량으로 이르면 내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접종될 예정입니다. 백신 개발 등을 조율해온 백악관 초고속 작전팀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마침내 반격의 D-Day가 왔다고 반겼습니다. D-Day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and that's where we are today. We are going to distribute safely. 금요일 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에 이어 다음 날 바로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 자문위가 화이자 백신을 16살 이상에게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과거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 사람은 접종한 뒤 의료진이 30분간 상태를 살피도록 권고했는데 심각한 알레르기 이력이 아니라면 접종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고안에 대한 CDC의 최종 승인이 나면 주요 행정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The available safety and effectiveness data support the authorization of the Pfizer-BioNTech vaccine because the vaccine's known and potential benefits outweigh its known and potential risks. 백악관은 올해 말까지 2천만 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 속도. 미국에선 불과 나흘 만에 100만 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 수는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집단 면역 상태가 되려면 전체 인구의 70-8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해도 내년 여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